이재명 후보가 예언자였다는 자주 섞인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상황. OECD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인구 절멸로까지 묘사되는 우리 사회의 상황이 한때 많은 사람이 비웃었던 허 명예대표의 공약을 현실화하고 있다는 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내가 30년 전에 결혼하면 이렇게 결혼 공영제 했죠? 출산하면 5천만 원 주죠? 선거 때면 나타나서 아이 낳으면 현금 주겠다고 밝힌 사람이 있었죠. 과거에는 표만 노린 황당 공약이란 비판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출산율이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없다 보니 이런 현금성 지원을 진지하게 정책화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인천광역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모두 1억 원을 지원하는 출생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과거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대선 공약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8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보육유아 급식비, 부모급여 등 약 7,200만 원의 기존 지원금을 유지하면서 전국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체 기간 현금을 지원하는 아이꿈 수당 1,980만 원 등 2,8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인천에서 태어나면 18세까지 1억 원을 지원받는다는 겁니다. 이번 정책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지난 2007년과 2021년 당시 허 명예대표의 공약들이 떠오른다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당시 허 명예대표는 출산수당 3천만 원에 결혼수당 1억 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2021년 20대 대선 당시에는 출산지원금을 5천만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례 없이 낮은 출산율에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면서 지자체마다 현금성 지원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황당무계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과거 대선 공약까지 현실화하는 씁쓸한 분위기인데요.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결혼하면 1억 원, 출산하면 1인당 5천만 원, 자녀가 10살 때까지 월 100만 원, 육아수당을 드리겠습니다. 17년 전부터 선거 때마다 꾸준히 등장했던 결혼수당 1억 원. 당시만 해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얻은 이런 공약이 사실상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대선에 출마한 적이 있죠. 네. 그때도 좀 존재감을 좀 뿜어냈었는데 그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내가 30년 전에 결혼하면 이렇게 결혼 공영제 했죠? 출산하면 5천만 원 주죠? 국가가 결혼하는 젊은이 한 사람에게 잘 살아라고 돈 5천만 원, 여자애한테 5천만 원 주는 거 절대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돼요. 맹세기 지능이 세계 최고 높은 자가 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라볼 때 오라통이 치밀어 안 치밀어? 치밀죠? 그러니까 30년 전에 결혼수당 주자, 출산수당 주자, 국민배당금 주자 이런 걸 노래를 부르고 33가지 3.3 공약을 딱 내놨더니 그거 모방하느라고 정신없어 지금. 올해 아이 낳을 계획이 있는 가족이라면 솔깃할 소식입니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매달 주는 부모 급여, 영세 아이는 1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까지 더하면 아이 돌까지 1년 동안 1,520만 원을 받습니다. 지자체도 경쟁하듯 지원에 나섰습니다. 인천시는 새로 태어난 아기 18살 될 때까지 1억 원을 주겠다. 광주시도 17살 될 때까지 7,400만 원 주겠다고 했습니다. 선거 때면 나타나서 아이 낳으면 현금 주겠다고 밝힌 사람이 있었죠. 과거에는 표만 노린 황당 공약이란 비판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출산율이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없다 보니 이런 현금성 지원을 진지하게 정책화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게다가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번엔 출산한 직원에게 단번에 1억 원을 주겠다는 회사까지 나타났습니다. 이상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그룹사가 오늘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을 내놨습니다. 2021년 태어난 직원 자녀에 1억 원씩 총 70억 원을 지원하고 앞으로도 이 정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해당 기간에 연년생과 쌍둥이 자녀가 있으면 총 2억 원을 받게 됩니다. 아이 키우는데 금전적으로 많이 힘든 세상이잖아요. 교육이나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셋째까지 낳는 경우엔 국민주택을 제공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3년 이내에 새 아이를 갖는 분이 나올 것이고 따라서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직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와이프가 원래 셋째도 갖고 싶어 했는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저는 좀 부정적이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에선 회사가 제공하는 출산 장려금은 받는 직원들의 세금 부담을 고려해 정부가 면세해달라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 같은 출산 장려책은 점점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법정 기간보다 육아휴직을 길게 주거나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한 곳도 있습니다. 사내 어린이집을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셋째를 낳으면 무조건 승진시켜주기도 합니다. 한 회사는 지난해 4쌍둥이를 낳은 직원의 의료비를 지원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정부 대신 회사가 나서는 출산 장려책이 사회적 분위기를 바꿀 거란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오늘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아빠도 한 달 출산 휴가를 의무화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둘째를 낳으면 24평, 셋째를 낳으면 33평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호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공약을 선택했습니다.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여성가족부를 흡수하는 등 저출생 업무를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빠도 한 달의 출산휴가를 의무화하는 한편 육아휴직급여를 기존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복직 6개월 뒤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은 즉각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주거대책 등 보다 광범위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2006년 이후에 약 380조 원 정도의 예산을 저출생 대책으로 투입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실패를 거울 삼아서 새로운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둘째를 낳으면 59제곱미터, 셋째를 낳으면 84제곱미터의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모든 신혼부부에 1억 원을 대출해준 뒤 둘째를 낳으면 원금의 50%를, 셋째를 낳으면 전액을 탕감해주는 파격적인 대책도 내놨습니다. 연 28조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간 정부의 평균 저출생 예상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모두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만큼 앞으로도 건설적인 정책 대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